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세기에서 7세기 동아시아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 두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6세기에서 7세기 이 동아시아의 그런 외교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 이후에 수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고구려가 막아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수나라를 이어나온 당나라가 고구려와 어떤 과정을 펼치면서 전쟁을 하고 고구려가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이어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결과 고구려가 막아내었다,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알아봤었죠. 이 수나라가 지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결국 국력이 약해지고 지방의 반란으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는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의 귀족 출신이고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와 고구려의 그런 경쟁 구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나라가 건국이 되고 안정기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였던 돌궐이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하는 등등 좋은 관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정기를 보이고 주변 국가 화합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심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기가 바로 당을 처음에 건국했던 고조 시기였는데요. 이 고조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황제였던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원래 자신들의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팽창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팽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팽창이라고 하는 게 널리 확장시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 국가였던 몽골 지역이나 그리고 만주 지역,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 그 다음에 중국의 서쪽 지역까지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네 글자로 팽창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당태종이 동아시아는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팽창 정책에 대항해서 고구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에 알아봤듯이 6세기에서 7세기의 그런 외교 관계는 십자형 외교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십자형 외교가 하나 깨어지게 되는데요. 돌궐 같은 경우에 당나라에 제압되면서 결국에 이 십자형 외교의 한 축이었던 돌궐이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에 당나라의 그런 집중, 이목을 끌 수 있는 나라는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가장 셌던 나라였고요. 그 다음으로 고구려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고구려를 노리는 건 당연히 당이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구려는 북쪽으로는 중국,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신라에 대항할 힘을 키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연개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웃기죠. 연씨만 빼면은 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그 직책이 대망리지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구려의 왕이었던 영유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가 친선관계를 보이고 계속 친선관계를 유지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방금에도 얘기했듯이
당나라가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니 방어 준비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당나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견이 서로 충돌하자 연개소문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왕을 안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에 대한 고구려의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영유왕은 당나라와 친선파였고요.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 적대시하면서 강압적으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강경파였습니다. 약간 급진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의견이 충돌하니 결국에 내부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유왕을 죽이고 연개소문이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결국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그런 꼭두각시가 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나라의 그런 적대적이고 강경파에 입장했던 연개소문은 당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천리장성이요. 중국에 있는 게 만리장성이라면 이 고구려 북쪽 지역에 있었던 성은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서 당나라의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면적으로 친선관계를 고구려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자신에 대비한 성을 쌓는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와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걸 빌미로 해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이고 강경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연개소문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태종의 정복 욕구, 팽창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요. 연개소문의 정변으로 당나라에 이제 대항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도를 결국 합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당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수나라와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아까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군대가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고 정비가 되게 되면서 이전의 수나라와의 전쟁과는 다르게 고구려의 성이 하나 함락되게 됩니다. 특히 가장 고구려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었던 요동성이 함락되게 되면서 고구려는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고요. 고구려의 지배층이었던 연개소문도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천리장성의 중요한 성이었던 요동성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백암성, 그 다음에 여러 성들이 함락되게 되면서 이제 수도였던 평양까지는 다이렉트로 이제 진격할 수 있었는데 남은 성이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안시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저 닮은 그 누구였죠? 조인성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였죠. 그래서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참고적으로 더 많은 사실을 알 수도 있지만 허구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팩트와 허구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인 평양을 공격하기 위해 안시성을 공격하는데요.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요동성 같은 경우의 성보다는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이 작은 성이었지만 이 주민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 그리고 고구려의 군대가 모두 똘똘 뭉쳐서 방어에 60일 정도 성공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가진 방법으로 공격을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당나라 황제였던 당태종이 성보다 더 높게 흑산을 쌓기 시작합니다. 흑산을 2달 이상 쌓기 시작하는데 이 흑산의 높이가 안시성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흑산에 올라가서 화살을 쏘거나 그런 다양한 공격을 하면 안시성이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시성을 방어하고 있었던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아서 성을 나와 흑산을 점령하고요. 폭우로 인해서 이 엄청나게 단단하게 쌓여졌던 흑산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연적인 방어선으로 흑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면서 고구려가 당나라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시성의 흑산으로 공격하는 그 정책까지 막히게 되면서 결국에 당나라는 멀리 지금 원정을 몇 달 동안 나와 있고요. 당나라 황제까지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본토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에 고구려의 원정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의 황제였던 당태종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당태종이 죽게 되는데 그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내 후손들은 절대 고구려를 만만히 보지 말고 고구려를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고구려가 굉장히 단단하고 철옹성 같은 그런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645년에 당나라가 고구려 정복을 포기하고 본국이었던 당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당태종이 나중에 죽을 때 고구려인들은 매우 용맹하고 지혜로우니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태종 같은 경우에 이 고구려 공격에 대한 스트레스로 한쪽 눈이 멀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이 고구려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안시성을 공격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허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당나라 건국 이후에 팽창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당 중심의 세계 질서를 강요하는 거죠. 당나라의 중심적인 그런 천하를 생각하는 그 천하관과 고구려의 천하관이 충돌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결국에 친선파였던 영유왕을 죽이고 강경파였던 연개소문이 대망리지에 오르면서 집권하게 되는 상황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을 보시면요. 연개소문을 정변을 이유로 친선관계를 유지했던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그 천리장성의 대표적인 성들이 하나하나 함락되지만 안시성의 성수였던 양만춘과 백성들이 힘을 모아 흑산을 뺏고 이기면서 당나라가 결국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금 말이 있고 말을 탄 장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걸로 딱 전신과 말을 둘렀습니다. 그것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성 같은데 돌 같은 걸로 단단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견고한 산성 중심으로 방어하면서 이 산성을 뚫기에는 자연적인 방어선과 돌로 싼 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 80쪽에 나와 있는 글을 옮겨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 철제 무기, 두 번째로 견고한 산성 중심으로 방어 체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을 막아낸 이 의의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위치를 한반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중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국 세력을 자연적으로 방어해주는 방파제 구실을 했다.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구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었고요. 고구려의 이 발전된 문화가 신라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고구려가 이 한반도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방어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수나라와 그다음에 당나라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연개소문의 반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전쟁과 반란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고구려가 그 철옹성 같은 방어선들이 하나하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 자연적인 방파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 시기였다라고 하는 걸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을 통해 고구려가 막아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었죠. 고구려의 대표적인 인물은 두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연개소문과 그 다음에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봤었죠. 결국 치열한 전쟁 속에서 당나라가 결국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30년 이상의 전쟁으로 인해 고구려가 굉장히 강했던 고구려였지만 약해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약해지는 고구려의 시점을 틈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신라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